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매매시장에 이어서 서울 전세시장도 상승 반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전세 우려까지 제시가 됐던 4, 5월과는 분위기가 영 땅판인데요. 계속 기다리면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할까 봐 갭 투자도 지금 화랑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날카롭게 시장 판단해드리고요. 알짜 정보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오늘 1부는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대표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2077-635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전화하셔서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대표님, 서울 집값이요.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고 어디는 30억 원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시장 흐름 좀 빨리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지식과 부동산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기다려졌지 이성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가격이 증가가 되고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하락이 되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래프로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또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보게 되면 57,242건의 아파트 연간 거래량이 지금 발생이 됐죠. 6월까지를 보게 되면 62,400건 정도가 됩니다. 6월까지를 보게 되면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어떤 거래량을 보게 되면 62,400건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도 8.3% 정도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시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1만 건씩 계속 유지가 됐다가 5월 달에는 5,400건, 그리고 6월 달에는 4,700건, 그다음에 6월 달에는 5,700건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말 정도 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3,873건이었지만 올해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10만 건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체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올해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비해서 4.69%였는데 지금은 4.73%로 이미 7월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12월 정도 보면 가격 상승률이 5%대 이상으로 진입이 되면서 이때보다도 가까운 그런 근사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그러한 약발이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인위적인 통제로 인해서 이런 외부적인 위험 요인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뤄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변 지역에 어떤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규제 사항으로 인해서 공급이 그만큼 많이 되지 않고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상승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동자금 자체가 그만큼 쌓여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부동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금,
그다음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율을 봤을 때 어떤 그 단기 계좌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자금, 그리고 증권 투자자의 예탁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그다음에 이런 여러 단기 계좌에 담겨져 있는 돈을 부동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75조가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이 지금 75조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약 1,100조 정도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100조 정도의 이런 부동자금이 지금 은행이나 증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투자 자금들이 어떤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 않고 어떤 그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북한의 어떤 모멘텀화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한 그런 정책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미국 보호 무역주의에 의한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이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예금에다가 또 적금을 들 경우에는 지금 1년 만기 정기 예금리율이 2%도 안 되고, 그나마 2015년보다는 좀 올랐지만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금에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던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그런 이런 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주택, 그리고 고가의 주택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자금이 앞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투자를 하는 방법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용산에 어떤 개발이 호재가 있고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여의도를 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이슈가 발표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기 수요들이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안정적인 그런 고정자산이 있는 쪽으로 계속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장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핵심 정보만 모아서 알려드리는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가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12번 출구와 외교센터 2층으로 가시고요. 해답을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7번 연락 주시고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떤 전략이에요? 귀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부동자금이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안정적인 그런 고정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 전략, 그리고 어느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차익이나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예약을 꼭 하시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짜 정보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제주시 에어룹 고급 전원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25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A동은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B동은 2005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두 개 동 참고로 구성됐고요. 각각의 구조도 알려드릴게요. A동은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3개, 발코니. B동은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2개, 다용도실로 꾸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9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A동이 연 5,500만 원 예상, B동은 연 3,500만 원 예상. 대출 가능 금액 5억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억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여행 가기 참 좋은 곳이죠, 제주도.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제주도는 어떤 곳일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어떤 공시지가가 작년에 사상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17%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예산도 계속 해마다 거듭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구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많고, 그리고 일거리가 많고, 그리고 청정 지역이면서 자연 풍광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제주도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 중에서도
중에서도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애월입니다.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죠. 어떤 그 연예 프로에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애월이 왜 이렇게 외지인들이 많이 찾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항상 빨간색이더니 오늘 노란색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고 등지고 있으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는 지역 자체가 애월인데 거기에 바로 노영동이라는 뭐 서울 강남이죠. 제주도의 강남이 노영동인데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리고 어떤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병원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노영동인데 이쪽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15km 그래서 차로 이용하면 20분 정도면 도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청, 시청, 공항, 제주항까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죠. 그러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연 풍광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이 있으면서 근거리에 골프장이 8곳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거리가 나와 있죠. 거리를 보게 되면 약 차로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드림타워, 애월국제문화센터, 국제영어도시, 신화역사공원, 그다음에 서귀포 관광미양 이런 식으로 개발 호재가 제주도에 많은데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애월국제복합단지가 이제 착공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랜드에서 5년 동안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복합센터,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게 되죠. 여기 호텔이나 어떤 테마파크 이런 형식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애월이기 때문에 바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또 GD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카페를 또 개설을 했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만큼 넓은 면적의 어떤 호텔이나 테마파크 그리고 놀이공원 형식으로 또 꾸며지죠. 그래서 국제영어교육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개의 국제학교가 있죠. 미국,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그렇게 국제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한 3개 정도의 국제학교가 더 늘어나면서 이쪽 지역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공항 역시도 현재 제주공항으로는 이 관광객들 다 받기에는 너무 비좁기 때문에 제주 2공항을 또 예정지를 또 나와서 여기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제주에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A동이 방 2개, 욕실 3개, 주방, 거실, 발코니 이루어졌고요. B동은 방 2개, 욕실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A동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지어져 있는데 지중해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A동은 이제 그 2층인데 작년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인데 여기에 창고동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펜션이나 민박 형식의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지중해식으로 유럽풍으로 일자형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전원주택 단지고요. 약 한 300평 부지 위에 3개의 건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m 석축 위에 지어져 있고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다 조망이 대대손손 영구 조망이 된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잔디밭이 있고 건물이 있고 2층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에 어떤 침대나 여러 가지 직기, 전자제품을 전부 다 드리는 조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매우 깔끔하고 그다음 전경이 좋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주위의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니까 바다 조망이 보이는 애월읍의 땅들은 거의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300평인데 따지고 보면 323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매매 가격이 9억 7천만 원입니다. 300평이고요. 그리고 A동이 그 임대를 하거나 펜션으로 이용을 하거나 민박으로 이용했을 때 A동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5,500만 원이고 B동이 연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9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고 9억 7천 투자를 했을 때 약 9.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나오겠죠.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원이고 실제 투자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 진행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 제주시 애월읍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서울로 한번 다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2,4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1,3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지하철 타시면 건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개발호재 어떨까요? 네, 서울 강남을 지나가는 지하철이 4개가 있습니다. 중심부로 지나가는 노선은 2호선, 7호선, 9호선이죠. 그리고 밑에는 3호선이 지나가는데 중심부로 지나가는 2호선, 7호선, 9호선 중에 2개 역이 맞닿는 곳이 이제 그 강북 지역 강 건너에 바로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대 입구역입니다. 2호선하고 7호선 환승 역세권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3번째로 많은 지역이면서 3대 상권 중에 하나인 건대 상권이 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바로 건대 입구역에서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인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있고 스타시티 몰 안에 또 이마트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몰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건국대가 있고 그리고 건국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까지 해서 6만 1,000명의 학생 수요들이 있으면서 강남하고 잠실, 송파구 잠실의 직장인 수요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강남이나 송파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직장인들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죠.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건대 상권을 보게 되면 건대 맛집거리가 바로 이쪽에 있고요. 건대 노대오 거리, 양꼬치 거리 이렇게 3개의 맛집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6층 3개 또 26층 3개 6개 동이 또 지어지기 때문에 이쪽 상권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건대 입구로 많이 몰려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권과 그다음에 병원, 학교와 직장인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성수 전략 정부구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광진구청장이 공약사항이죠. 23년간 민선 23년간 계속적으로 공약사항이 나왔던 게 뭐냐면 건대 입구 쪽에 지상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입니다. 이 부분을 지하로 하고 그 지역을 어떤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과 상업시설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약사항인데 이번에는 좀 포부가 큽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좀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동서울 터미널 사업을 현대화로 고치겠다 이런 부분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어떤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어떤 그런 집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강북 지역 마용성강의 광진구도 노려볼 만하다는 부분이죠. 자, 방이 2개,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인데 지금 방 자체가 매우 큽니다. 24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면적은 16.5평입니다. 매우 넓은 거실도 넓고 방도 매우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풍으로 그냥 좀 고급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일반 건물 대리석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통벽돌로 해서 그리고 대리석과 그다음에 라임스톤으로 해서 유럽풍으로 좀 깔끔하고 럭셔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 달에 준공이 됩니다. 다음 달 9월 15일경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직접 모셔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차 시설 같은 경우는 100% 주차가 됩니다. 18세대인데 지금 보게 되면 주차를 지금 해서 18세대까지 해놨죠. 그리고 이 면적이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대당 1.1대 정도 됩니다. 100% 주차가 된다는 부분이고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3면이 도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를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16.5평, 24평형 이러한 다세대인데 3억 5,30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평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넓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보증금이 3억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마용성강의 광진구에 2,900만 원, 건대 입구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물건을 2,9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고요. 보증금 3천에 12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1,300만 원이면 매월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예,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알짜 정보들 만나봤고요. 투자 노하우를 또 대방출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이상호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 공개하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양재역 인근으로 가시면 됩니다.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세요.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M&T 부동산 연구소 이상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